어둠이 내린 부산의 작은 골목. 문 닫힌 호프집 안에서 두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단골 손님으로 자주 드나들던 남자. 그가 남긴 흔적은 피와 침묵뿐이었어요. 욕망과 분노, 그리고 외로움이 얽힌 그날의 밤은 한 인간의 얼굴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 꺼진 2층 상가의 유리문은 여름 저녁의 숨결처럼 식어 있었죠. 문 안쪽에서 서늘한 냄새가 배어나오며 골목의 공기를 눌렀죠. 서연의 호프집은 늘 저녁 6시에 불이 켜졌지만 그날만은 불이 오르지 않았어요. 단골 손님 태수가 유리문을 밀었을 때 안쪽 공기는 마치 멈춘 듯이 침묵했죠. 선풍기가 넘어져 있었고 맥주잔 하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위로 붉은 자국이 길게 그어져 있었어요. 태수는 잠시 멈춰섰죠. 그 피의 냄새는 낯설게 익숙했죠. 형사 강석은 그 밤의 정적 속에서 천천히 걸었죠. 그는 바닥의 흔적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술과 피, 그리고 시간의 경계에서 냄새는 방향을 가르쳐줬죠. 주방 쪽으로 쓸린 자국은 끌려간 흔적이었죠. 한 여자가 두려움에 밀리며 바닥을 쓸고 갔다는 걸 그는 느꼈어요. 서연의 신발은 문가 근처에 가지런히 있었고 민정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죠.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무언가가 두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정지시켜 놓은 듯 했어요. 강석은 천천히 시야를 올렸어요. 유리창 위로 가짜 CCTV가 달려 있었죠. 도현은 그것조차 떼갔다고 했죠. 어둠 속에서 인간의 흔적을 지운다는 건 신의 역할을 흉내내는 짓이었죠. 하지만 그는 신이 아니었어요. 피 묻은 골프채 손잡이, 그리고 내실 쪽에 떨어진 화려한 모자티. 강석은 그 옷자락을 들어 올리며 속삭였죠. 넌 이걸 지웠다고 생각했겠지. 공기 속의 먼지가 느릿하게 내려앉으며 그날 밤의 숨결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날의 공기는 썩은 맥주의 냄새처럼 끈적했죠. 주방 안쪽, 스테인리스 싱크대 아래엔 눌린 피가 검게 굳어 있었어요. 서연의 팔이 그 위로 매달리듯 놓여 있었죠. 그녀의 눈은 여전히 문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시선 끝에는 살고 싶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죠. 강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끝으로 피의 흐름 방향을 더듬었죠. 피는 바닥 틈새를 타고 냉장고 뒤로 스며들었어요. 사람의 마지막 체온이 식을 때 공기는 무게를 잃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민정은 4번 테이블 밑에서 발견되었죠. 파란색 티셔츠가 반쯤 말려 있었고 그녀의 몸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관자놀이가 함몰된 자리에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죠. 골프채의 자국이 3번 같은 방향으로 찍혀 있었어요. 한 번은 겁이었고 두 번째는 증오였으며 세 번째는 완전한 무의식이었죠. 강석은 무릎을 꿇은 채 주변을 훑었어요. 소파 아래엔 반쯤 찢긴 바지자락이 있었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수치심이 남은 형상 같았죠. 도현은 그날 새벽 술에 취한 발로 거리를 헤맸죠. 새벽 공기는 눅눅했고 골목의 불빛은 그를 비웃듯 깜빡였어요.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여자를 찾아 그 호프집으로 향했어요. 서연이 그날은 내게 미소를 지었지라는 착각이 그를 이끌었죠. 술은 그를 용기로 포장했고 욕망은 그 포장 속을 썩혀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감각 속에 있었죠. 서연은 처음엔 반가운 얼굴로 맞았죠. 그러나 도현의 시선이 점점 낯설게 변했어요. 눈빛은 느릿했지만 목적은 분명했죠. 그는 술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웃었고
그녀는 웃음을 거두며 거리를 뒀어요. 공기 속에 차가운 긴장이 번졌어요. 그때부터 공간은 이미 싸움의 예고장이 되어 있었죠. 맥주잔이 처음 부딪힌 건 농담 때문이 아니었어요. 도현의 손이 서연의 어깨 위로 올라갔을 때 그녀는 단호하게 밀쳐냈죠. 이러지 말아요. 그 짧은 문장이 불씨가 되었죠. 그의 웃음은 금세 일그러졌어요. 술 냄새와 분노가 섞인 숨결이 그녀의 귀를 덮쳤죠. 그는 순간적으로 깨진 잔을 쥐며 속삭였어요. 싫다고 했잖아. 그 말은 욕망이 아니라 심판처럼 떨어졌죠. 첫 번째 타격은 반사적이었죠. 서연의 머리가 흔들리고 잔이 깨지며 피가 흩날렸어요. 두 번째 타격은 계산된 움직임이었죠. 그녀의 숨이 짧게 끊기며 목이 기울었어요. 세 번째 타격이 떨어질 때 도현의 눈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보고 있지 않았죠. 그가 본 건 자신이 만든 어둠이었죠. 민정은 비명조차 삼켰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도현의 그림자가 먼저 덮쳤어요. 그녀의 손이 바닥을 긁으며 남긴 흠집이 있었다죠. 강석은 그 자국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살려달란 신호였죠. 그 말끝엔 기름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형사 강석은 현장을 다시 걸었어요. 바닥의 피는 서로 다른 두 생명의 길을 그려놓았죠. 한 줄은 주방으로, 한 줄은 테이블 밑으로 향했어요. 두 선이 교차하는 곳엔 부러진 골프채 손잡이가 놓여 있었어요. 손잡이엔 남자의 체온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피의 무늬를 그리며 말했다죠. 이건 계획이 아니었어요. 본능이었죠. 국과수 감식반이 들어오며 현장의 냉기가 깨졌어요. 조명이 켜지자 유리잔 파편이 반짝이며 반항하듯 빛났어요. 과학 수사의 눈은 냉정했죠. 피 묻은 모자티, 담배꽁초 2개, 닦인 병 표면. 도현은 지운다고 믿었지만 인간의 흔적은 공기에도 남죠. DNA는 숨을 쉬고 있었어요. 형사 강석은 서류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죠. 이건 면식이야. 낯선 폭력이 아니야. 그는 명단을 펼쳐 들었죠. 서연과 통화한 이들, 단골 손님, 영업장 근처에서 목격된 사람들. 그중 도현의 이름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몇 번 오가던 남자, 말수 적고 눈빛이 불안했던 남자. 강석은 그 이름에 밑줄을 그었죠. 넌 반드시 돌아오겠죠? 도현은 조용한 얼굴로 경찰서에 앉아 있었죠. 형사 강석이 건넨 커피는 식어 있었어요. 그날 새벽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도현은 시선을 피했죠. 목 뒤로 흐르는 땀방울이 의자 등받이에 스며들었어요. 그냥 술만 마셨어요. 짧은 대답이었죠. 하지만 강석의 눈은 이미 그 한 문장 안에서 균열을 보고 있었죠.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채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서류 위엔 도현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 글자 아래엔 검은 인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강석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 선을 따라갔죠. 피와 잉크는 닮아 있었어요. 둘 다 진실을 삼키며 기록으로 남죠. 그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당신은 거기서 무엇을 했죠? 도현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그의 손등에서 굳은 살이 드러났죠. 골프채를 잡았던 자국이었죠. 그날 새벽, 도현은 술집을 나와 비틀거리며 골목을 걸었어요. 가로등은 깜빡이며 불규칙하게 숨을 쉬었죠. 바닥에 물웅덩이에 비친 그의 얼굴은 낯설었어요.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엔 짐승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죠. 그는 자신을 멈출 줄 몰랐어요. 서연의 가게 문 앞에 섰을 때 이미 그는 모든 경계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죠.
문을 열자 공기가 달랐어요. 그 공간엔 낮 동안의 웃음이 사라져 있었죠. 선풍기가 멈춰 있고 냄새가 눅눅했어요. 도현은 그 어둠이 자신을 환영하는 듯 느꼈죠. 술은 아직 그의 피 속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는 테이블에 앉아 손끝으로 맥주잔을 돌렸어요.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은 곧 재앙의 서막이 되었죠. 서연은 그를 알아봤어요. 또 왔어요. 그 말엔 경계와 친절이 섞여 있었죠. 도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의 촛불을 따라가며 서연의 손끝으로 옮겨졌죠. 그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속삭였어요. 그때처럼 한 잔만 더 주면 안 돼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문 닫아요. 그 짧은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죠. 민정은 그때 주방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물소리와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밤을 채우고 있었어요. 도현의 시선이 그쪽으로 한 번 향했죠. 그 순간 공간은 변했어요. 웃음이 사라지고 공기 중에 묘한 긴장이 생겼어요. 서연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그만 가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도현의 발이 이미 그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도현의 손이 서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몸이 흔들렸고 의자가 넘어졌죠. 놓아요.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이었죠.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깨진 유리잔의 날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번쩍였죠. 피가 튀며 벽을 적셨고 그녀의 손끝이 공중을 스쳤어요. 그 손끝이 마지막 저항이었죠. 도현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그에게 사람의 형체는 남아있지 않았죠. 그는 다시 그리고 또다시 내리쳤어요. 맥주병의 밑부분이 깨지고 유리가 흩어졌죠. 방금 전까지 웃음이 있던 공간엔 숨소리만 남았어요. 그는 그 숨조차 질식시키려는 듯 그녀의 목을 움켜쥐었죠. 조용히 해.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었죠. 민정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주방에서 몸을 돌렸을 때 피가 스며든 서연의 팔이 바닥을 긁고 있었죠. 도현의 얼굴은 이미 낯설었어요. 그는 눈으로도 살인을 했죠. 민정이 한 걸음 물러섰지만 벽이 막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며 바닥의 냄비를 밀었죠. 금속의 소리가 울리며 밤이 갈라졌어요. 그때 도현의 그림자가 달려들었죠.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민정의 비명이 터지기 전 골프채가 그녀의 머리 위로 내려왔죠. 첫 번째 타격에 피가 튀었고 두 번째에 뼈가 부서졌어요. 세 번째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도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숨을 몰아쉬었죠. 그의 얼굴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어요. 그저 지워진 인간의 표정만 남았죠. 도현은 피 묻은 손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맥박은 아직 달렸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어요. 방금 전의 행동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주방 한켠의 시계 초침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간은 그의 범행을 기록하듯 무심하게 흘렀죠. 그는 그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속삭였어요. 이건 실수였어요. 하지만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그는 급히 내실로 들어갔어요. 벽에 걸린 모자티가 눈에 들어왔죠. 피로 얼룩진 옷을 벗고 그 화려한 옷을 몸에 걸쳤어요. 옷의 냄새는 향수와 비린내가 섞인 이상한 온도를 띠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은 여전히 남자였지만 이미 인간의 얼굴은 아니었죠.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입술엔 피의 선이 굳어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살인이 아니라 해방이라고 착각했죠. 주방 바닥에는 아직 서연의 팔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피가 새어나오는 손끝이 바닥을 긁었죠. 살려줘요. 그 목소리가 공기 중에 퍼졌지만 도현은 듣지 않았어요. 그는 칼을 꺼내 들며 한 걸음 다가갔죠. 피가 닿은 바닥은 미끄러웠고 그의 발소리는 짐승의 숨소리처럼 들렸죠.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목을 내려다봤어요. 그곳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칼끝이 닿자 서연의 몸이 한 번 떨렸어요. 그 떨림은 삶이 저항하는 마지막 몸짓이었죠. 도현은 그것을 끝내는 것이 자비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자비는 세상을 두 동강 내는 잔혹함이었죠. 피가 손목을 타고 흘러내리며 손끝에서 식어갔어요. 공기마저 숨을 멈췄죠. 그의 호흡만이 공간을 흔들며 울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뒤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들렸죠. 민정이 소파 아래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울음이었죠. 도현은 고개를 돌려 그 소리를 바라봤어요. 피비린내 속에서 인간의 소리가 들렸다는 건 그에게 위협이었죠.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발을 옮겼어요. 그 한 걸음이 또 한 사람의 목숨을 지워갔죠. 민정의 눈이 커졌어요. 공포는 단어보다 빨랐죠. 그녀가 소리를 내기도 전에 도현의 손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골프채의 손잡이가 천천히 들어 올려졌죠. 강석이 훗날 그 흔적을 보고 말했어요. 그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의 반사였죠. 하지만 그때의 도현은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죠. 세상이 죽어가는 소리만 귀에 남았어요. 피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붉은 물결이 어둠과 섞이며 빛을 잃었죠. 도현은 한동안 그 피를 바라보다가 숨을 골랐어요. 그의 가슴은 들썩였고 손끝은 떨렸어요. 그러나 그 떨림은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죠. 인간이 아니라 짐승의 해방감에 가까웠죠. 그는 바닥의 시체들을 뒤로 한 채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바람이 밀려 들어왔어요. 피와 냄새가 공기와 섞이며 바깥으로 퍼졌죠. 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거리의 불빛이 그를 향해 쏟아졌지만 그는 그 빛을 느끼지 못했어요. 차단기를 내리는 소리가 뒤따랐죠. 불이 꺼진 호프집은 더 이상 사람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기억조차 피로 변한 무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시장 사람들은 문이 열린 가게를 발견했죠. 냄새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고 문 앞에 흙자국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것이 공포의 냄새라는 걸 본능이 알았죠.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안엔 아직 식지 않은 피의 온도가 남아 있었죠. 형사 강석은 현장에 들어서며 숨을 멈췄어요. 바닥엔 시간의 흔적이 말라붙어 있었죠. 서연의 손끝은 아직 문 쪽을 향해 있었고 민정의 머리카락은 피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천천히 주변을 훑었죠. 부러진 골프채, 깨진 잔, 그리고 화려한 모자티 한 벌. 강석은 그 옷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죠. 사람은 흔적을 버릴 수 없어요. 피가 말해주겠죠? 국과수 감식반이 들어왔을 때 공기에는 아직 피의 철냄새가 남아 있었죠. 카메라 셔터가 눌릴 때마다 번쩍이는 플래시가 범죄의 기억을 조각내고 있었어요. 강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피로 얼룩진 바닥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 다 방어흔이 없네요. 감식요원이 중얼거렸죠.
그것은 공포조차 말할 틈이 없었다는 뜻이었죠. 강석은 그 말에 눈을 감았어요. 인간의 비명은 언제나 늦게 도착하죠. 형사들은 테이블 위에 잔을 수거했어요. 닦인 표면엔 미세한 얼룩이 남아 있었죠. 맥주병 입구에는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어요. 강석은 장갑 낀 손으로 병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죠. 이건 지웠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인간의 냄새는 유리에도 스며들어요.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질 때 그는 이미 범인의 그림자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죠. 현장 검시 결과는 명확했어요. 서연은 경동맥이 절단된 채로 발견되었고 목에는 끈의 흔적이 깊게 파여 있었죠. 민정은 골절로 인해 즉사한 상태였어요. 강석은 수사일지를 덮으며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분노도 아니죠. 습관이에요. 그는 사람의 악의가 어떻게 길러지는지 알고 있었죠. 한 번의 충동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죠. 며칠 후 경찰서는 잠잠하지 않았어요. 용의자 명단이 책상 위로 쌓여갔죠. 서연의 단골, 거래처, 술자리에서 본 사람들까지. 강석은 그중 도현이라는 이름에 시선이 멈췄죠. 두세 번 방문한 단골, 특별할 것 없는 얼굴, 그러나 어딘가 눈빛이 비어있던 남자. 그는 그 빈칸 속에서 답을 느꼈죠. 범죄는 언제나 눈빛에서 시작되었죠. 도현의 집은 호프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그는 고시텔에 살고 있었죠. 방 안에는 맥주캔이 널려 있었고 벽에는 습기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강석은 현관 앞에서 담배 냄새를 맡았죠. 담배는 기억을 남기죠. 그는 중얼거리며 방 안을 훑었어요. 침대 위엔 구겨진 옷더미, 그 안에 반쯤 숨겨진 등산조끼 한 벌, 그것이 현장의 옷과 같은 재질이었죠. 당신, 서연 씨 가게 자주 갔죠? 강석이 묻자 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2달 전쯤에 한 번요. 그 대답은 너무 빠르고 자연스러웠죠. 거짓말은 늘 준비된 문장처럼 흘러나왔어요. 강석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죠. 생각나면 연락주세요. 기억은 가끔 거꾸로 흐르기도 하니까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인간은 두려움을 감출 수 없죠. 다음 날 강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형사님, 착각했어요. 2개월 전이 아니라 8일 전에 갔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는 모든 걸 바꿨죠. 강석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낮게 웃었어요. 거짓말은 입보다 타이밍에서 들통나죠. 그는 즉시 잠복조를 꾸렸어요. 밤이 내린 거리엔 비가 스며들었고 도현의 그림자는 고시텔 골목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8월 22일 밤 도현이 고시텔로 돌아왔어요. 형사들이 그를 덮쳤죠. 진도현 씨, 경찰입니다. 그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나 곧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체포조서는 조용히 작성되었어요. 다음 날 오전 국과수 감정 결과가 도착했죠. 현장 모자티와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 일치. 강석은 그 서류를 손에 쥐며 속삭였어요. 진실은 피보다 끈질기죠. 도현은 처음엔 부인했어요. 난 그냥 술 마시고 나왔어요. 그러나 강석은 흔들리지 않았죠. 서연이 그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합니까? 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내실에 있던 모자티는 왜 당신 DNA가 묻어있죠? 그 한 문장에 도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죠. 침묵이 자백보다 더 큰 울림이었죠.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어요. 술을 마시고 찾아갔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근데 그 여자가 나를 밀었어요.
도현의 목소리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죠.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피가 계속 그의 마른 공중에서 흩어졌어요. 강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살리고 싶었다면 왜 목을 졸랐죠?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인간의 어둠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